중국이 미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라는 부분을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다음 달 대만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 미국에 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23일자 보도에서 펠로시 문제와 관련한 이번 경고는 이전에 비해서 강력했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예를 들면 펠로시가 탄 항공기가 대만에 착륙하지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근데 항공모함 타고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비행기 띄워가지고 초계 비행이나 또는 위협 비행 같은 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이제 말년인데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위험한 행로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래서 대만에 미국 정치인들 갈 때는 수송기, 화물기 몰래 타고 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너무 떠벌려 놓으니까 중국도 가만 안 두겠어.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 그리고 대만도 지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2년 만에 민방공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이게 대만한테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이제 요즘 중국이 기름이 좀 남아 도니까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경계구역에다가 전투기 보내던 거를 14번까지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경계 영역에다가 중국 전투기를 띄우는 거야. 그럼 이거 뜰 때마다 대만도 따라 띄워야 되거든요. 안으로 더 못 들어오게 밀어내려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대만 공군력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와서 가면 그냥 씩 지나가고 그럼 지나와가지고 착륙하면 또 새고 와갖고 또 찌르고 있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행동들이 더욱더 바빠질 건데 뉴스에는 안 나고 있습니다만 낸시 펠로시가 다음 달 방문하기로 한 대만을 포기를 하고 한국에만 온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제 국제 뉴스 쪽인데 한국 언론에는 전혀 안 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 안에서의 판단,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대만을 끝까지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되는 상황을 놓고 대만계, 그러니까 대만을 지원하는 낸시 펠로시계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바이든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다음 행보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모든 일정 계획을 멈춰놓은 상황에서 바이든이 병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못 내놓으니까. 코로나 걸린 거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뭐 코로나 안 걸렸어도 환자 같은 양반이잖아. 나이를 보면. 지금 당장 어떻게 돼도 호상이야, 그 양반은. 근데 지금 이러한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볼수록 뭔가 미국이 대만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 여건들이 자꾸 보여진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만에 있는 미국 그 기업들의 철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만들었던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65억 달러 주는. 이게 조건은 그거야. 미국 기술 들어간 기업은 절대 중국하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 돈을 받거나 중국하고 중국 본토 안에서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제재 대상에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문제는 그래서 그 제재 대상이 안 되면 미국 안에 있는 반도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지원법의 어떤 기본 베이스입니다. 65억 달러를 그냥 주는 거야.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위해서 빌려주겠다는 거야. 이제 주로 주는 용도가 뭐냐면 기술 개발비나 보완하는데 이렇게 좀 보완 업그레이드, 기술 보완이라든지 이런 보완 업그레이드 부분 안에서 쓰라고
1조 원 정도로 기본적으로 1억 달러 정도 기본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설비나 이런 것을 할 때 감세부터 시작해갖고 설비 지원금 같은 거를 65억 달러를 주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거지.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대만에 있는 폭스콘하고 TSMC는 거기에 제재 대상에 해당돼갖고 이 65억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결정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65억을 미국에서 그걸로 받아 쓸 수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대만 기업들은 그걸 못 쓴다는 거야. 왜? 이미 대만 그 TSMC는 중국에다가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고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칭화유니 그 시진핑 모교에서 만든 칭화유니에다가 이미 1억 달러 이상을 출연했다가 출자를 했다가 물린 게 밝혀졌거든. 그래서 이 규정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 규정이 걸렸다 그래서 돈을 못 준다라는 선언은 뭐냐. 이제 앞으로 사실상 대만이 독점해 왔었던 미국의 그 반도체 산업들, 특히 그 파운드리 반도체 사업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대만 물량이 내년부터 확실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지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TSMC가 망하진 않아요. 어차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해외 공장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에도 공장을 지을 생각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동안 실리콘밸리하고 대만을 연결해 가면서 꾸준하게 사업을 영위해 왔던 미국의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발주량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만 반도체 산업을 손절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절을 치면 나머지는 어디서? 한국에서 하겠다는 거지. 한국에서? 그 한국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남북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육로로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라. 니들이 돈을 보따리로 싸줘서라도 정은이를 달래라. 그리고 11월 안에 북미 정상 만남 내지는 수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옵션이 미국에서 우리 경정부에 전달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퍼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북한은? 앞으로는 안 받지. 옆으로 받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퍼줄지에 대한 아마 이제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아이디어를? 자기네들은 아이디어 없어요? 아니지. 받긴 받았으나 한국 돈이 아닌 돈을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통일부가 주도해서는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한민국 딱 안에서는 저희가 없단 말이에요. 저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북 송금이라든지 기업들이 지금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법 개정을 하질 않을 거면 제3국을 통해서 세탁을 해야 되겠죠. 어디로? 우크라이나가 있잖아. 우크라이나? 그럼 우크라이나는 향후 전후 복구 사업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지역이고 북한군 노동자들이 거기로 간대잖아. 그럼 우크라이나에 사무소 생기는 거야, 자연스럽게. 만일에 지금 있는 상황이 생기면 제3국을 통한 대한민국 정부의 간접 우회 지원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외교적인 충돌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몇몇 군데 지역이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눈치가 보여서 좀 안 될 것 같고, 베트남이라든지, 동유럽 국가, 스웨덴 같은 국가, 그 다음에 방금 말한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여러모로 가능할 수 있는 국가들이 생겨날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북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버르장머리가 돈에 의해서 고쳐질 가능성이 좀 생기겠다라는 전망이 보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증거는 다 과연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선언한 대로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문제죠. 네. 저는 안 간다는 쪽에 여러분과 5만 원 빵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뭘 또 5만 원 요즘 힘들어서 네.